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림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재외국민 3년 특례 전형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3년 특례는 서류 또는 서류 플러스 면접고사 전형의 대학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지필고사라고 하죠. 국어나 수학이나 영어와 같은 지필고사를 실시하는 학교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면접 중심의 대학.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대학들이 서류평가 전형의 대학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죠. 학생들이 아무래도 지필고사를 보는 전형의 대학들의 선호도가 떨어져요. 지필에 대한 부담감이 크다 보니까. 또 자기소개서도 폐지가 되어졌기 때문에 원서 지원만으로 합격과 불합격이 결정이 되어지는 서류평가 전형에 대한 선호도가 높습니다. 또 서류평가 전형의 대학들이 많이 늘었죠. 예전에 비해서. 이러다 보니까 서류평가 전형만으로 수시 6개의 원서 지원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보시는 것처럼 예전에는 지필고사뿐만 아니라 3년 특례 전형에서 이렇게 서류평가 전형으로 원서를 쓰는 대학들이 많지 않았어요. 지필고사 대학들이 꽤나 많았죠. 하지만 이제 최근 들어서는 보시는 것처럼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중앙대, 이화여대, 한국외대, 숭실대, 국민대, 여기에다가 이제 서울여대나 동독여대, 덕성여대도 서류평가 전형이고, 또 올해는 동국대학교, 단국대학교도 서류평가 전형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서류평가 전형 내에서 상향지원, 적정지원, 안정지원이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서류평가 전형으로 원서 지원이 몰리고 있다는 점이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서류평가 전형의 경쟁률이 이러다 보니까 높죠. 자,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는 1단계 서류평가 이후에 면접을 실시하고, 연세대나 고려대는 대략적으로 경쟁률이 약 7대1 정도로 보실 수가 있는데, 서강대학교 경쟁률이 11.5, 그 다음에 성균관대학교가 10.40, 한양대학교가 9.93, 그 다음에 중앙대학교가 8.46이니까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중앙대는 평균적으로 10대1의 경쟁률 매우 높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화여대, 한국외대가 보시는 것처럼 경쟁률이 약 6대1, 그 다음에 7대1이나 8대1 정도 나오고, 숭실대나 국민대만으로도 경쟁률이 5.57, 그 다음에 8대1의 경쟁률이 나와요. 이만큼 이제 서류평가 전형대 대학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원서 지원이 그만큼 유리해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있지만, 불리한 점은 많은 학생들이 서류 전형으로 몰리다 보니까 경쟁률이 높아지고, 경쟁률이 높아지다 보니까 결국에는 입결이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자, 지필고사를 실시하는 대학들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경희대학교, 건국대학교, 동국대학교, 동국대학교는 올해부터는 서류평가 전형으로 바뀝니다. 그 다음에 홍익대, 숙명여대, 세종대, 광운대학교는 면접고사 전형의 대학이고요. 아주대, 인하대학교가 지필고사고, 단국대학교는 지필고사 전형에서 지필고사 전형에서 서류평가 전형으로 바뀌었고, 항공대학교는 여전히 이제 지필고사를 실시하고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지필고사를 실시하는 대학들이 서류평가 전형의 대학에 비해서 경쟁률이 낮다는 점을 특징으로 볼 수가 있어요. 경희대학교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경쟁률이 약 5.17, 그 다음에 국제캠퍼스는 4.94의 경쟁률이기 때문에 서류평가 전형의 상위권 대학들이 대부분 10대1이라는 점을 고려해 보면 지필고사 전형의 대학들이 그것의 절반 정도의 경쟁률이고요. 그 다음에 홍익대학교가 5.31, 그 다음에 숙명여대는 3.73, 그 다음에 아주대학교는 7.24, 인하대학교는 4.85, 항공대학교는 4.1이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평균적인 경쟁률이 약 5대1, 지필고사가 5대1이라면 서류평가 전형의 대학들은 약 10대1, 결국은 경쟁률 2배 정도 차이가 나고, 지필고사 전형에서 경쟁률이 높은 건국대학교라든가 세종대라든가 아주대 같은 경우가 이렇게 경쟁률이 높은 이유는 지필고사의 실시 일자가 다른 대학과 중복되지 않는 경우예요. 다시 말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대학들 같은 경우는 동일한 날짜에 2개 대학이 지필고사를 실시하다 보면 학생들이 2개 대학에 동시에 원서를 쓸 수 없기 때문에 경쟁률이 분산되는 효과가 있지만, 이런 대학들 같은 경우는 해당 날짜에 한 대학만 면접을 보는 경우에 학생들이 몰리는 경향성이 있죠.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필고사가 경쟁률이 5대1이면 서류평가 전형의 경쟁률은 약 10대1이다. 다시 말하면 서류평가 전형의 대학들이 많이 늘어나는 것이 원서 지원에 유리한 점이고,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가 폐지가 되어진다는 점이 유리한 점이긴 한데, 이러다 보니까 서류평가 전형에 많은 학생들이 몰리다 보니까
지필고사는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낮아지고요. 지필고사의 입결이 그 전년도보다 더 낮아져요. 경쟁률도 낮아지고 입결도 낮아지고 또 준비할 수 있는 시간도 짧아지죠. 예전에는 지필고사 합격을 하기 위해서 6개월 정도 시간이 걸렸다라고 한다면 최근에는 2개월이나 3개월 정도의 시간만으로도 지필고사로 대학을 합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하이포리비에서는 이제 지필고사에 대한 특강 수업, 그룹 수업이나 1대1 수업들을 진행하게 되어지는데 수학 같은 경우는 지금 권영민 선생님, 김기현 선생님이나 박준 선생님 세 분의 선생님이 담당하도록 하고요. 수학은 경희대, 건국대, 홍익대, 아주대나 인하대, 또 아주대, 인하대 같은 경우는 아주대 의대, 그 다음에 인하대학교 의대, 건국대 같은 경우는 건국대학교 수의대도 지필고사를 보죠. 한국항공대학교, 대전대학교, 한의대도 수학이 들어가고요. 차이과대, 약학과 같은 경우는 서류 플러스 면접고사 전형이긴 하지만 수능 체조에서 수학을 필수로 삼고 있기 때문에 수학을 필요로 하는 대학들이 많습니다. 자, 학원에서 진행하는 수학 지필고사의 실전반은 6월 9일부터 7월 4일까지 약 4주간 총 15시간의 수업 시간에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한 반의 인원은 대략적으로 5명 내지 6명 정도 수업하고 기초적인 개념 수업부터 시작해서 문제의 풀이의 완성까지를 진행하도록 합니다. 수학은 이렇게 그룹 수업으로 진행하는 수업도 있고요. 또 필요에 따라서는 1대1로 방문하시거나 1대1로 화상으로 진행하는 수업도 진행하도록 합니다. 자, 국어를 말씀을 드리면 국어를 요구하는 대학들은 경희대학교가 국어시험을 보죠. 그 다음에 건국대학교, 숙명여대, 아주대, 인하대, 그 다음에 우석대학교 약학과도 국어를 요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석대학교 한의학과, 대전대 한의학과가 국어를 필수로 삼고 있는데 특히 이제 우석대학교 약학과나 한의학과나 대전대 한의학과 같은 경우는 해외에서 이렇게 3년 특례 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이 가장 학습적으로 어려워하는 과목이 바로 국어 영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른 학생들보다 국어에 강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단지 인문계열의 국어로 지필고사를 대학을 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약학과나 한의학과도 그만큼 유리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학원에서는 이렇게 김현미 선생님이나 정혜라 선생님, 임현선 선생님이 국어 지필고사를 담당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 거고 수업 기간은 6월 9일부터 7월 4일까지 4주간의 실전반 수업을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7월 4일부터 시작해서 시험 직전까지는 1대1 맞춤형 프로그램을 진행하도록 합니다. 자, 영어를 보고 계시는데요. 영어를 요구하는 대학들은 건국대, 홍익대, 숙명여대, 세종대, 아주대학교, 인하대학교가 영어 지필고사를 요구하고 있고 영어를 많은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문법이죠. 그렇죠? 특히 이제 우리가 특례 영어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어휘와 어법 중심의 시험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일반적으로 독해 영역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그렇게 학습 부담이 크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휘와 어법 중심의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될 거고 학원에서 수업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월요일서부터 목요일까지 2시부터 5시까지 해서 총 12시간의 수업 시간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영어 수업은 우리가 최민우 선생님께서 우리가 특례 영어 수업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자, 생명과학 화학 지필고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생명과학 화학 지필고사를 요구하는 학교는 우석대학교 약학과가 국어 생명과학 화학이죠. 그 다음에 우석대학교 한의학과가 국어 생명과학을 요구하고 있고요. 대구 가톨릭대학교는 생명과학과 화학, 그 다음에 대전대 한의대는 국어 수학 생명과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이렇게 생명과학이나 화학의 지필고사를 통해서 약대나 한의대를 가는 경우들은 어떤 학생들에게 유리하냐면 첫 번째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좀 오래되신 분들이죠. 졸업 연도가 좀 오래되신 분들이거나 또는 내가 고등학교 과정에서 표준학력 지표에 대한 대비가 충분하지 않았던 분들, 다시 말하면 GPA 성적이 우수하지 않다든가 또는 IB 성적이나 A레벨이나 또는 토플이나 뭐 ACT 같은 이런 표준학력 지표가 잘 준비가 되어지지 않았다. 표준학력 지표가 잘 준비되지 않았거나 졸업연도가 되신 분들 입장에서는 바로 이렇게 지필고사를 통하여 한의대나 약대나 수의대에 합격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전반은 6월 9일서부터 7월 4일까지 진행을 하는데 생명과학은 월수금 그래서 10시부터 1시까지 총 9시간 수업하고 일주일에 그 다음에 화학은
화, 목 10시부터 1시까지 총 6시간으로 수업이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의학계열의 면접 수업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학계열이라고 한다면 주로 의대와 약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의대, 약대에서 서류평가 전형으로 선발하는 대학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대학들은 면접고사를 보죠. 그리고 의대, 약대 면접은 첫 번째는 지성면접, 생명과학이나 화학과 관련해 되어진 지성면접과 두 번째는 제출서류 확인면접, 그 다음에 세 번째는 MMI 형식의 인적성 면접, 이 세 개로 구분이 되어지는데 재외국민 전형에서 면접의 비중이 가장 큰 경우는 지성면접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이퍼립에서는 이제 의대나 약대 파이널 면접 특강을 7월 7일부터 8월 1일 금요일까지 월수금 오전에 10시부터 1시까지 총 10일에 한 반의 인원은 6명으로 진행하게 되고 보통 3반 정도를 운영하게 됩니다. 자, 수업을 담당하시는 선생님은 생명과학은 최승호 선생님이나 이민혜 선생님, 또는 화학은 김정훈 선생님이 담당하시게 되고요. MMI 면접은 김현미 선생님이 담당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7월 7일부터 8월 1일까지의 과정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8월 4일서부터는 시험 직전까지, 보통 의대나 약대의 면접은 8월 초에 진행하는 학교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대학들은 8월 중순이나 8월 말에 면접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1차 파이널 강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시간적으로 보면 보름에서 한 달 정도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에는 1차 파이널 수업에서 부족했었던 수업에 대한 보완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때는 1대1 맞춤형 수업을 통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3년 특례 전형의 지필고사에 대해서 안내해 드렸습니다. 벌써 이제 시기가 4월이 끝나고 5월이 다가오는 시기죠. 그럼 우리에게 남아있는 시간은 5월, 6월, 그리고 7월 정도, 약 2달만이나 3달 정도의 시간이 남아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예전에 비해서는 그만큼 이제 지필고사 전형이 유리해진 거죠. 지필고사 대학이 줄었는데 유리해졌다. 좀 아이러니하게 하지만 지필고사 대학들이 줄면서 경쟁률이 하락하고 또 입결도 하락하기 때문에 합격의 점수가 하락한 거예요. 효과적으로 잘 준비하고 대응한다면 여러분이 원하는 대학에 합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하이퍼립에서는 한 반에 6명 정도의 소수 수준별 수업이나 그렇지 않으면 1대1 맞춤형 수업으로 대면 또는 화상, 줌을 이용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합니다. 파이널 강의의 수업을 신청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연락 주시면 미리 사전 예약 접수를 받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